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옆자리 김대리 모니터를 슬쩍 봤는데 빨간불이 아주 선명하더라고요. 수익률 40%. 점심시간에 만난 옆팀 김 과장님은 한술 더 뜹니다. 무려 50%가 찍힌 계좌를 보여주며 웃음을 감추지 못하시더군요. 아, 나도 그때 같이 살 걸 하는 속쓰린 후회와 도대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하는 조바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하루, 아마 많은 분이 공감하실 겁니다. 도대체 꺼진 불인 줄 알았던 2차전지 주가는 왜 2026년 오늘 다시 이렇게 무서운 기세로 타오르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설계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분위기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뉴스만 틀면 전기차 캐즘, 즉 일시적 수요 정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쏟아졌던 때 말입니다. 전기차는 이제 끝났다. 다시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의 시대가 왔다며 수많은 전문가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죠. 우리 박 차장님도 그때 그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으며 손절을 선택했던 분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 차장님의 얼굴은 후회로 가득합니다. 왜냐고요? 본인이 팔았던 그 가격보다 무려 2배 넘게 치솟은 주가창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볼까요? 2021년 11월 미국 디트로이트의 한 공장에서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탑재된 거대한 전기차 허머 EV에 올라타던 그 순간 말입니다. 운전대를 잡고 가속 페달을 밟아본 대통령이 창문을 내리며 기자들에게 활짝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던 그 엄지척. 당시엔 그저 정치적인 쇼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엄지척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에너지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한국이라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를 선택했다는 전 세계를 향한 선전포고와도 같았거든요. 2026년 현재 그 엄지척의 결과물들이 미국 땅 곳곳에서 거대한 공장의 모습으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조지아, 켄터키, 테네시주에 세워진 한국의 배터리 공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설마 했던 실적들이 숫자로 증명되기 시작한 겁니다. 박 차장님이 에이, 중국이 싸게 만들면 우리나라는 금방 밀려 라고 의심하며 주식을 팔아치울 때 우리 기업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수조 원의 보조금을 받아내고 테슬라와 GM 같은 공룡 기업들을 우리 배터리 없이는 차 한 대도 못 만드는 구조 속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조바심, 그리고 박 차장님이 느끼는 그 서늘한 기분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100년 넘게 써온 석유라는 에너지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한국산 배터리가 채우는 이 거대한 에너지 대전환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니까요. 도대체 한국 배터리는 어떤 마법을 부렸기에 중국의 저가 공세를 뚫고 전 세계 자동차 회장님들을 줄 서게 만든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 폭등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자, 이제 박 차장님의 손을 잡고 그 압도적인 기술의 실체와 앞으로 10년간 우리 주머니를 확실하게 채워줄 돈의 지도를 본격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박 차장님이 가장 궁금해했던 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아니, 중국 배터리가 싸고 좋다는데 굳이 왜 비싼 한국 배터리를 써야 합니까? 여러분, 이건 마치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동네 마실 나갈 때 타는 자전거가 있는데 왜 굳이 수억 원짜리 슈퍼카 엔진 기술에 열광하나요? 지금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은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뉩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LFP, 즉 리튬 인산철 배터리와 우리 한국이 꽉 잡고 있는 NCM,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LFP는 값싸고 튼튼한 다이소 건전지 같은 느낌이고 NCM은 한번 충전하면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고성능 원자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 기업들이 목숨 거는 게 바로 하이니켈 기술인데요. 배터리에서 에너지 출력을 담당하는 니켈 함량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기술입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고요? 니켈이 많아질수록 차는 더 멀리 가고 힘은 더 세지지만 그만큼 다루기가 까다로워집니다. 자칫하면 화재 위험이 커지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 까다로운 니켈을 90% 넘게 넣으면서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뿐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같은 명차 브랜드들이 우리는 프리미엄이다 라고 외치려면 결국 한국의 이 하이니켈 배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 외통수에 걸려있는 셈이죠. 박 차장님은 여기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저가형 전기차는 중국이 먹을지 몰라도 우리가 진짜 사고 싶어 하는 꿈의 자동차들 속엔 다 우리 배터리가 들어가는군요. 하지만 여러분, 기술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우리 기업들이 쌓아 올린 난공불락의 성벽, 바로 수직 계열화입니다. 요즘 맛집들 보면 직접 농장을 운영해서 신선한 재료를 바로 식탁에 올리는 직영 식당이 제일 잘 나가잖아요.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딱 그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들을 보세요. 이들은 단순히 배터리를 조립하는 공장이 아닙니다. 리튬이나 니켈 같은 핵심 광물을 지구 반대편에서 직접 캐오고
그걸 가공해서 양극재를 만들고 심지어 다 쓴 배터리를 수거해 다시 광물을 뽑아내는 클로즈드 루프, 즉 완벽한 순환 생태계를 이미 완성했습니다. 배터리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양극재인데 이걸 남한테 사오지 않고 직접 다 해버리니 수익성이 좋을 수밖에요. 옆집 철수네가 이제 막 배터리 사업 해보겠다고 덤벼들 때 우리 기업들은 이미 10년, 20년 뒤에 공정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배터리는 화학과 공정의 복합 예술이라 돈을 쏟아붓는다고 하루아침에 수율, 그러니까 불량 없는 정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유럽이나 미국의 신생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손을 잡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려다 줄줄이 고배를 마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박 차장님이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늦은 거 아냐? 라고 걱정할 때 우리 기업들은 이미 수백조 원 규모의 수주 잔고를 주머니에 넣어뒀습니다. 2026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제발 우리한테 먼저 배터리 좀 보내달라며 계약서 들고 줄을 서 있는 이유,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기술력과 구조적인 강점을 더 단단하게 굳혀주는 거대한 방패가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전 세계 정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지정학적 게임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왜 그토록 중국을 밀어내고 한국 배터리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뒷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 차장님은 여기서 진짜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기술 좋고 맛집인 건 알겠는데 왜 미국 같은 강대국이 유독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한테만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면서까지 매달리는 건가요? 자기네 나라 기업들도 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그 답은 아주 명확하고도 무섭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동차 부품을 어디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100년간 전 세계를 지배할 에너지 주권을 누가 쥐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00년 동안 누가 세상을 지배했나요? 바로 석유를 가진 나라, 그리고 그 석유를 마음대로 사고 파는 달러를 가진 미국이었습니다. 중동에서 기름이 안 나오면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태우는 시대에서 저장해서 쓰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통, 즉 배터리를 쥔 나라가 새로운 경제 권력이 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가 뭘까요? 바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과 그 심장인 배터리를 중국이 독점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미래의 주도권을 통째로 중국에 넘겨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꺼낸 강력한 카드가 바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겉으로는 물가를 잡겠다는 이름이지만 속내는 우리 땅에서 우리 동맹국의 기술로 만든 배터리가 아니면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선언입니다. 즉 중국을 대놓고 왕따시키겠다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중국을 빼고 나면 미국이 원하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배터리를 고품질로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맞습니다. 대한민국뿐입니다.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짓고 있는 공장만 무려 15개가 넘습니다. 2026년 지금 이 거대한 공장들이 하나둘씩 돌아가면서 그동안 설마 했던 실적들이 숫자로 증명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최근 뉴스 보면서 불안해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포드와 SK가 합작법인을 정리한다거나 GM과 LG가 각자 도생의 길을 걷는다는 소식들 말이죠. 아, 이제 한국 배터리 인기가 식은 건가 싶겠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누구 한 명이랑 손잡고 공장 하나 짓는 수준을 넘어섰거든요. 우리 기업들은 이제 특정 회사에 묶이지 않고 테슬라든 현대차든 누구에게나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슈퍼을의 지위를 굳히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우리 배터리 3사에게 여전히 매달릴까요? 미국 정부가 주는 7,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천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은 기본이고 무엇보다 한국 배터리라는 치트키 없이는 미국 시장이라는 판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밀려 아예 퇴장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들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터십만 원 비싼 차를 소비자가 외면할 때 그 손실을 감당하며 미국에서 살아남을 자동차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전기차를 넘어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시장까지 우리 기업들이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전기를 담아둘 거대한 통이 필요한데 그 통을 가장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것도 결국 한국이거든요. 자동차 회사들이 제발 우리랑 계속해달라며 재협상을 제안하는 이유, 이제 명확해지지 않나요? 결국 형태가 합작법인이든 단독 공장이든 우리 배터리는 이제 미국 산업의 생명줄 그 자체가 된 겁니다. 이걸 시장에서는 점유율 박제라고 부릅니다. 이미 향후 10년, 15년 치의 물량을 우리 기업들과 찰떡같이 계약 완료하고 공장까지 같이 지어놨으니 나중에 중국이 아무리 싸게 팔겠다고 유혹해도 갈아탈 수가 없습니다. 한번 결혼하면 쉽게 이혼할 수 없는 것처럼 글로벌 자동차 공룡들과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이미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죠. 박 차장님은 이제야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가 미국 본토 안으로 확장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 배터리 공장은 이제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조지아, 켄터키, 테네시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미국 경제의 심장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기름벌판에서 나오던 그 거대한 돈의 흐름이 이제는 대한민국 충청도와 경상도의 배터리 연구소와 미국 현지 공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흐름이 좋은 건 알겠는데 왜 내 계좌는 작년에 파란불이었고 지금은 또 이렇게 조바심이 나는 걸까 하는 부분이죠. 기술도 알고 정세도 알았는데 왜 투자는 여전히 어려울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겨야 할 투자의 본질, 그리고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그 한 끗 차이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차장님이 이번 상승장에서 웃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가져야 할 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 차장님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독보적이고 국제 정세가 우리 편이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면 그 모든 기회는 남의 떡이 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사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중국의 저가 배터리도 미국의 까다로운 법안도 아닙니다. 바로 매일 아침 주식창을 열어보며 일희일비하는 우리 자신의 조바심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의 거인들,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수천 %의 수익을 냈던 비결이 뭘까요? 남들보다 차트를 잘 봐서일까요? 아니면 매일 단타로 사고 팔아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주식 거래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스스로를 위대한 기업의 동업자라고 정의했죠. 박 차장님이 작년에 손절하고 눈물을 흘렸던 이유, 그리고 지금 김대리의 40% 수익률을 부러워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하는데 우리 마음은 고작 며칠, 몇 주를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산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와 같습니다. 내연기관이 지배하던 100년의 역사를 뒤집는 이 거대한 에너지 혁명이 고작 1, 2년 만에 끝날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금이라는 방패를 드는 겁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죠. 항상 계좌의 20%에서 30%는 현금으로 보유하라. 왜 그럴까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식을 더 사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안정입니다. 내가 현금을 20% 정도 쥐고 있으면 주가가 조금 흔들려도 그래, 싸게 살 기회가 왔네라며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내 모든 재산을 주식에 쏟아부은 상태에서 파란불이 뜨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키게 됩니다. 결국 박 차장님처럼 바닥에서 주식을 던져버리는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투자가 사실 복잡한 미분적분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의 주인공이 될 기업을 찾고 그 기업이 흔들릴 때마다 내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대한민국 배터리 기업들은 지금 전 세계 에너지의 주권을 가져오기 위해 피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의 기술력을 믿고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복리의 마법에 우리 자산을 맡기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 박 차장님의 얼굴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이제 그는 주가가 오르면 수익을 즐기고 주가가 떨어지면 아껴둔 현금으로 주식수를 늘려가는 진짜 투자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는 지금 어떤가요? 혹시 숫자의 변화에 마음의 평화까지 맡기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K배터리의 기술적 초격차, 수직 계열화의 성벽, 그리고 에너지 패권의 대이동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주식 종목 추천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다음 10년의 지도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에너지 혁명의 파도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명한 눈과 단단한 마음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K배터리의 진짜 저력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누어 주시면 저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